안녕하세요. TV특강의 장수영입니다. 성공적인 자녀 교육의 해법을 알려드린 TV특강. 오늘 주제는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를 준비했는데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 내 아이가 정말 게임 중독에 빠진 건 아닐까 걱정되시죠? 자, 오늘 함께 하시면서요. 유용한 정보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림 심리치료 전문가이신 김성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난번 주제가 과잉보호했을 때 상태에 나타나는 아이들의 문제점 그리고 처방법을 저희가 알아봤었는데 그 아이들의 그림 속의 특징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그림 속의 특징은 여러 가지 중에요. 손발이 작거나 거의 생략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게 필요가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가 앉아있는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내가 앉아있어도 엄마 아빠가 다 해주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 앉아있는 그림을 그리고요. 그 다음 이어서 그린 그림이 거의 누워있거나 그리고 엄마 아빠 사이에 자기를 그립니다. 엄마도 나를 너무 사랑해줘, 아빠도 나를 너무 사랑해줘 할 때는 사이에 그립니다. 예, 그림의 특징이 그렇게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처방법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었죠? 처방법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스스로 작은 일부터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 기회를 줘서 잘해 나갈 때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가까이 놀이터에서부터 자기 혼자서 잘 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불자리 정리부터 그렇죠. 시키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저도 기억에 남는데요. 이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와는 좀 멀어지는데 컴퓨터와는 굉장히 가까워지죠.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이렇게 우려를 하는데 진짜 컴퓨터 그 게임 중독에 빠지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문제점이 뭘까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몸과 마음이 거의 망가진다는 거죠. 거기 빠지다 보면은 어떤 아이는 아예 식음을 전폐합니다. 저희 그 연구실 바로 아래 그 PC방이 하나 있는데요.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로 보여요. 3일 동안 그냥 학교도 안 가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해봐야 거기 라면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쓰러져서 실려가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건강상에도 문제고 또 다른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모든 리듬이 다 깨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비단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집안에 뭐 어른들도 그러는데요. 요즘 중독에 빠지면은 식음을 전폐한다 그러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좀 외로운 사람이 많나 봐요. 외로운 아이들, 외로운 어른들. 이런 걸 볼 때 집안의 어떤 그런 작은 이벤트들이 좀 재미있는 어떤 거리를 좀 만들어주는 것도 미리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내 아이가 단순히 컴퓨터 게임을 즐기는 건가 아니면 중독에 빠져 있는지 그 판단을 하기가 힘드시죠. 자, 어떤 방법으로 판단을 일단 해보는 게 좋을까요? 보통 즐긴다라는 것은요. 게임을 하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는 아이나 어른은 그냥 즐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빠진다는 것은 모든 리듬이 깨어지는 거죠. 특히 엄마가 밥을 먹으라고 불러도 못 들은 척하고 잠깐만 하는 게 1시간 되고 2시간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해지거나 아니면은 눈빛이 컴퓨터 앞에 가면 달라집니다. 책 앞에 가면은 졸리는 눈빛을 보여주는데 컴퓨터 앞에 가면 반짝반짝거리죠. 그런 것들 보면은 일단 우리 아이가 게임에 너무 빠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것 정도는 한번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이게 24시간 아이를 또 따라다닐 수는 없잖아요. 부모라고 해도. 그래서 객관적으로 정말 내 아이가 컴퓨터 중독인가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이제 그림으로 저희가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그 아이들의 그림 속 특징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림 속의 특징이 우선은 모든 그림 중에 특히 가정을 집을 그리고 가족을 그리다 보면은 사람은 생략되더라도 모니터나 TV만 크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뒷모습을 많이 그리죠. 컴퓨터를 보고 모니터만 보기 때문에 뒷모습을 많이 그립니다. 본인이 컴퓨터 앞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앉아있는 뒷모습이죠. 그렇다면은 이 그림 심리 치료를 통해서 그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의 경우에도 장점으로 살릴 수 있습니까? 장점은 다른 아이보다는 아마 몰두하는 지구력이 좀 뛰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 지구력을 다양한 면으로 잘 활용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장점으로 살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아이죠. 그러니까는 게임 중독도 하나의 지구력과 주의력, 그렇죠. 집중력을 요하는 거니까 그것도 장점으로 살릴 수 있다는 건데, 그렇죠? 그럼 생활 속에서 어떤 처방법이 있을까요? 생활 속에서 무엇보다도 이 게임하는
아니면 컴퓨터 하는 그 시간을 가족 회의를 통해서 예. 같이 정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하지 마. 네. 하면 죽으라든가 뭐 어떤 그런 어떤 그 폭언 비슷하게 공갈을 한다든가 협박을 해서는 오히려 더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가족 회의를 통해서 아빠 하는 시간과 엄마 하는 시간과 또 내가 하는 시간과 이런 걸 정해서 그 약속대로 실행하면은 바로 뭐 금방 달라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조금씩 달라질 때 그때 격려해주는 그런 가족 분위기가 필요하겠습니다. 특별히 뭐 가족 회의를 통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뭐 넌 몇 시간 해라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잖아요. 네, 가족 회의는 그 생각을 많이 좀 들어볼 수 있고,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내 생각을 존중해 주는구나. 서로 존중해 주는 어떤 그런 시간도 가짐으로 해서 약속을 일방적으로 하자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있죠. 스스로 정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처방법으로는 일단 컴퓨터 게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족 회의 하에 결정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무엇보다 가족끼리 재밌는 그런 어떤 시간을 마련해야죠. 작게는 이야기하는 시간. 또 뭐 민속놀이도 좋지 않습니까? 뭐 민속놀이도 간단하게 아주 그 재밌는 퍼즐 놀이라든가 또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뭐 아주 간단한 가위바위보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뭐 작은 심부름을 하기라든가, 네, 그런 어떤 게임, 아빠, 엄마와 가족끼리 할 수 있는 게임들을 함께 즐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혼자 있는 시간을 조금 없애고 네. 관심거리를 다른 쪽으로 유도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맞벌이 부부에게 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아이들의 경우. 그렇죠. 그럼 게임 네. 중독에 빠진 아이가 많이 나타나나요? 그렇죠. 혼자만 있으면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는데요. 네. 다른 친구들이 와서 여러 가지 사이트 들어가서 어린아이들이 보지 않아야 될 어떤 그런 걸 보는 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보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은 보고 안 좋은 흉내를 내는 아이들까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아이들을 미연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가족 간의 분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족 대화 내지는 가족 회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 그러면 처방법이라고 하면은 네. 가족 간의 관심과 사랑이 더 그렇죠.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믿어주는 거. 예.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의 그림, 이 특징을 보면은 벽을 보고 앉아 있는 그림이 많고요. 그리고 네네. 그림에 이제 모니터가 많이 나타난다. 저희가 정리를 해보면 그 처방법으로는 네. 딱 중요하게 한 3가지만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3가지는 우선 집안의 분위기를 따뜻하고 재밌도록 해야 됩니다. 예.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 재미는 뭐 만화책부터 시작을 해서 책으로 이렇게 관심을 돌려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함께 그림을 그리는 것도 그림 치료에는 필수적인 하나의 과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일단은 게임 중독에 빠졌다 판단이 되시면요, 조금 놀이 방법을 다른 쪽으로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족들 간에 구성원들이 다 함께 조금 관심을 갖고 사랑을 더 주어야지 아이가 이제 변화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컴퓨터 그 게임 중독에 빠졌더라도 장점으로 살린다면은 그 지구력과 주력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네, 대단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순서는요, 그림을 통해서 부모와 아이가 소통하는 방법을 배워보는 부모가 배우는 그림 심리 분석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죠. 교수님, 지난 시간에는 가족 그림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가족 간의 관계라든가 위계 질서 그리고 갈등 이런 심리 상태를 알아봤는데 이번 주에는 집그림을 통해서 아이의 어떤 마음을 엿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집은 그 프로이드가 얘기했듯이 네. 집은 자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그 정서적인 세계라든가 또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환경이라든가 그리고 과거 탄생 시부터 시작해서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 거다라는 어떤 그런 예측 상태를 직거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자신이기도 하고 네네. 과거와 네. 미래 비전까지도 그렇죠. 아이를 엿볼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집그림 하나로 굉장히 아이의 상태를 많은 걸 배울 수가 있네요. 네.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직그림 하나에서 예. 그 아이의 심리 상태라든가 건강 상태까지 또 집안의 분위기까지 표현될 수가 있는 게 집그림입니다. 예. 자, 그러면 뒤에도 저희가 지금 집그림을 준비해 놨는데 딱 집을 그렸을 때 어떤 걸 기본적으로 봐야 됩니까? 보통 5세가 지나면은
제일 처음 색깔을 봐야 됩니다. 색깔이 따뜻하고 밝으면은 거기에 맞춰 해석이 가능합니다. 집안 분위기가 상당히 따뜻하고 밝고 행복하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가 준비한 그림은 어때요? 지금 붉은 톤도 있고 이게 초록 톤도 있고 어떻게 봐야 돼요? 이런 그림들은 보면은 대체적으로 밝고 또 활기가 있고 한데 이 아쉬운 점이 여기에 창문에 그물 모양이 많다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요? 이 그물 모양은 마음의 하나의 갈등이고 단절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게 길면은 가족끼리 너무 바빠서 뿔뿔이 가족이다라고 해석이 가능한데 다행히 이 아이는 짧게 그렸기 때문에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서로 조금 바쁜 그런 어떤 가족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족 간의 분위기가 좋을 땐 조금 따뜻한 색깔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밝고 따뜻한 색. 그럼 집이 다 검정색이다. 검정색이면은 조금 집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더 많을 때 슬프다 할 때 검정색이 많이 그려집니다. 근데 이제 색감으로 알아볼 때는 색을 아는 나이여야 판단할 수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5세 이전에는 조금 정확한 판단이 힘든 거죠. 그렇죠. 5세 이전에는 색깔에 대한 선호하는 색깔이 결정되기가 조금 이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림이 보통 좋아하는 색과 싫어하는 색이 서서히 설정되기 시작하죠. 자, 일단은 그 집그림은 자기 자신이다. 그리고 가족 분위기는 색감으로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과거의 자기의 모습이라고 했는데 그건 무슨 뜻이에요? 과거의 자기의 모습은 보통 보면 집이 시작되는 요 지점 아래부터 그림이 과거인데 이 아이는 과거 그림이 하나도 없죠. 요 아래 그림이 과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현재 상태입니다. 여기 지붕이 시작되는 부분이 미래고 미래에 대해서는 밝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거에 대해서 모든 걸 요 그림을 그릴 요 시간만큼은 다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과거 탄생이 여기 선이 많으면은 탄생이 순조롭지 못했다는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대한 표현이 적을 때는 아예 어떤 심리인 거예요? 과거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런 어머니의 사랑이 좀 부족했다라고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림의 윗부분이 지금 미래를 표현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는 없지만 아이가 미래에 대해 비전이 많다. 그러면 윗부분에 어떤 그림들이 표현돼요? 보통 비전이 많은 아이들이 윗그림에 비행기가 그려지는가 또 파란 하늘이 그려진다든가 또 로켓가 막 위로 올라가는 그림을 그린다든가 여기 그림처럼 우측에 굴뚝에 연기를 이렇게 그린다든가 날아가는 이런 것은 언뜻 봐도 여기 새가 날아가고 이런 것들은 보면은 비전이 있죠. 생기가 있고 활기가 느껴지죠. 이런 아이들은 상당히 미래를 밝게 보고 긍정적으로 지금 잘 크고 있다는 그런 메시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재밌네요. 반대로 여기 검은색 구름이 있으면은 미래에 대한 상당히 그 두려움 내지는 내일에 대한 어떤 그런 공포 어떤 그런 걸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검은색 구름이 있으면 그래 반대로 비전이 없고 좀 어둡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문제 있었던 학생의 그림 혹시 생각나신 거 있으세요? 문제 있는 아이가 구름을 그려놓고 그 위에 사람을 눕혀놨습니다. 구름을 타고 가네요? 거기에 눕혀놓고 그 아래 비를 많이 이렇게 그립니다. 그건 뭘까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자주 병원에 가서 누워있는 모습을 본다든가 아니면 자기를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슬픔을 잊지 못할 때 나타나는 유아 우울증에 해당되는 그림이 하나일 수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그 구름을 타고 둥실둥실 떠가니까 굉장히 동심 속에 빠져있는 듯한 느낌도 드는데 거기에 이제 비를 그린 게 조금 우울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동심이라면은 검정색 구름이 아니고 회색 구름이 아닌 파란색 구름, 뭉게 구름 이런 것에 뭔가 캐릭터에 나오는 그림 그릴 때는 하나의 동심으로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은 외부 세계에 어떤 마음인지 폐쇄적인지 개방적인지 그 심리도 알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아이는 어떻습니까? 이 아이는 외부 세계의 심리 상태는 담장이나 아니면은 울타리를 보고 판단을 하는데요. 이 아이는 아예 담도 허물고 울타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나치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내게 좀 더 많은 자유를 달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있겠는데 워낙 많이 개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래 집단 생활이라든가 사회성적으로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아이는 친구도 많죠. 그 마음을 열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안 좋은 그림의 표현은 어떤 거예요? 외부 세계와 닫혀 있다. 이럴 때 나타난 특징. 담이 상당히 높습니다. 담이 높고 그것도 부족해서 위에 아주 철조망까지 쳐놓습니다. 거기다가 유리 조각까지 꽂아 놓죠. 실제 그런 집 그림에서 그런 그림이 많이 나옵니다. 의외로.
대체적으로 보면 좀 이렇게 우리 집이 좀 산다라고 하는 데는 예. 거의 그런 식으로 높은 그림을 그리고 크게 그립니다. 집을 크게 그린다는 것은 우리 집은 잘 산다라는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거든요. 반대로 집을 아주 작게 그린 아이들은 왜 우리 집이 이렇게 못 살까? 초라함, 경제적으로. 근데 집을 크게 그렸는데도 아니 원래 잘 사는데 집을 작게 그린 아이들은 용돈을 좀 많이 달라는 그런 메시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용돈이 작으면 못 사는 걸로 아이들은 생각을 해버립니다. 예. 예. 그럼 문제는 저희가 정리를 해보면 집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게 이제 외부와의 마음이 개방적인지 그렇죠. 폐쇄적인지 그리고 가족 분위기를 또 알 수가 있고요. 예. 또 아이들의 과거와 미래 비전까지도 엿볼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죠. 자, 몇 가지만 그럼 저희가 포인트를 짚어보죠, 교수님. 네. 그림을 볼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것들. 네. 예. 집 그림을 볼 때는 색깔을 보셔야 되고 색깔. 그다음에 집이 차지하고 있는 일정 위치를 봐야 됩니다. 예, 위치. 위치가 이 중간 위치인가 위에 위치인가 아래 위치인가 이걸 보셔야 되고 이 정도 위치 같은 위치는 상당히 바람직한 위치인데요. 예. 그리고 이 집 주위에 보면은 어떤 아이들은 차고를 강조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차고를 강조하면은 지하나 차고를 강조하면은 아이가 한번 놀랐거나 많이 아팠거나 하는 그런 과거 경험이 있을 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왜 그러죠? 그런 아이들은 놀랐을 때는 차고나 지하를 그립니다. 뭔가 좀 두려움, 어떤 그런 걸 표현할 때는 그런 형태로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아이들은 예. 개인 상담이 필요한 아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문의 개방 상태, 담의 높이 상태 이런 것을 보시면은 인적 발달이라든가 사회성 발달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아이는 자세하게 표현이 됐기 때문에 관찰력이라든가 인적 발달 상태 이런 모든 것들이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집을 그려놓은 그림을 볼 때는 색감을 좀 주의 있게 보시고요. 그게 가족 간의 분위기래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밝은 색으로 했을 때 좀 따뜻한 색일 때는 가족 간의 분위기가 따뜻하고 좀 차갑거나 냉랭할 때는 예, 검정색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셨죠. 그렇죠. 예. 네. 특히 집을 그려놓고 이 가위표를 하는 아이들이 가끔 나옵니다. 가위표를 하고 나서 자하상을 보면은 자하상의 다리가 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 방치하면은 거의 80% 이상 집 나갑니다. 집이 재미가 없을 때는 그려놓고 가위표를 하거나 예. 아니면 덧칠을 해버립니다. 아예. 아, 집을 덮어버려요? 덮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는 자기 다리를 길게 그린다는 것은 나는 빨리 커서 이곳을 떠나고 싶다는 심리가 그림으로 그렇게 표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덜컥하네요. 네. 그러니까 네. 일단 다리가 길고 네. 집을 덧칠해서 집을 덮어버리거나 네. 어두운 색으로 칠해버리고 가위표를 그리면 그렇죠. 네. 굉장히 SOS다. 네, 네, 네. 예. 그래요. 오늘부터는 아이가 그려놓은 집그림을 좀 유심히 관찰을 해서 아이의 색감은 어떤지 혹시 가위표로 이렇게 좀 저항하고 있는지는 이게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게 그림으로 여러 가지를 알아보는 게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교수님, 저희가 다음 시간에 어떤 그림을 가지고 아이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을까요? 네, 다음 시간에는 나무 그림을 통해서 그 아이의 미래나 현재, 과거, 재능, 또 상처 이런 것들을 꼭 한번 짚어보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번 주 한 주간은 아이에게 좀 나무를 그려라. 이렇게 해서 아이의 그림을 모아놓으면 다음 시간 더 유용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오늘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요, 그 폭력을 당하는 아이, 그리고 폭력적인 아이에 대해서 알아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